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의 가장 어두운 시면,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굳게 믿었던 누군가의 미소 뒤에 전혀 다른 얼굴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서늘한 가능성에 대해 말입니다. 이 지혜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찾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손길에 평안과 축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진실, 그 이야기의 전말을 알게 된다면 아마 다시는 이전과 같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지 못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쓰고 있는 가면은 어설픈 플라스틱보다 더 조잡하고 거짓됩니다. 그리고 그 가면 아래 교묘하게 꿰매어진 거짓의 실타래는 당신의 정신을 송두리째 찢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서늘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날씨가 추워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미소와 그 뒤에 드리운 그림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진실이 피부 속으로 스며드는 듯한 그런 오싹함을 말입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아주 크고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너무나 천진난만한 연기를 합니다. 마치 아무것도 깨지지 않았다는 듯 해맑게 손뼉을 칩니다. 하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들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고 모든 웃음소리는 교묘하게 장전된 덫입니다. 당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당신이 그 무대의 커튼을 걷어내고 그들의 이야기가 적힌 책의 다음 장을 넘기는 순간 당신이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당신이 목숨처럼 여겼던 충성심은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리고 문득 그들 주위를 맴돌던 침묵이 더는 어색함이 아니라 끔찍한 공포가 되어 당신을 덮쳐옵니다.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묻기 위해 가면을 씁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이 부분을 말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이 매일 마주하는 그 얼굴, 당신이 신뢰하는 그 미소, 안전하게만 느껴지는 그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당신을 더대 걸리게 할 목적으로 쓰인 각본에 따라 아주 세심하게 연출된 한 편의 연극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저 그 쇼를 향해 박수를 치는 관객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야기에는 여러 겹의 층이 있습니다.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시작이 있고 결코 고백되지 않은 동기가 있으며 당신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놓은 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허락한 버전의 모습만을 볼 뿐입니다. 안전한 버전, 깨끗한 버전,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버전 말입니다. 하지만 그 가면 아래에는 어두운 역사가 있습니다. 깨져버린 신뢰의 흔적들, 짓밟힌 충성심, 그리고 아직도 그늘 속에서 조용히 피 흘리고 있는 희생자들의 길이 길게 나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당신은 그저 무대 의상을 아는 것이지 그 안에 배우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가면을 아는 것이지 그 뒤에 괴물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괴물은 결코 자신의 등장을 요란하게 알리지 않습니다. 포효하며 걸어 들어오지 않죠. 그들은 속삭이고 매혹하고 주변에 완벽하게 스며듭니다. 당신이 그들의 진짜 정체를 깨달았을 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입니다. 당신은 이미 신뢰라는 이름의 모든 열쇠를 그들의 손에 쥐어준 뒤일 테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을 뒤흔들었던 모든 배신, 모든 가슴 아픈 상처, 당신의 등 뒤에 날아와 꽂혔던 모든 비수는
결국 당신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도록 허락했던 사람에게서 오지 않았던가요? 낯선 사람은 당신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식탁에 함께 앉았던 사람, 당신을 향해 웃으며 뒤로는 다른 계획을 꾸미던 사람, 고개를 끄덕이며 동시에 거짓을 말하던 사람만이 수년이 지나도 메아리처럼 남는 방식으로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진실은 이겁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결코 충실하지도 정직하지도 당신의 시간을 투자할 가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당신의 관심, 힘, 혹은 당신의 일부를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손에 넣자마자 마치 쓰고 버리는 소모품처럼 당신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당신이 상대했던 것이 한 인격체가 아니라 잘 짜인 하나의 연기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쓰라린 일입니까? 그런데도 당신은 여전히 그들을 변호합니다. 아니야, 그 사람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는 달라 라고 말이죠. 네, 그것이 바로 모든 희생자가 자신을 피 흘리게 만든 가해자에 대해 한때 했던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덫입니다. 당신은 가면을 계속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본 것이라고는 그 가면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면은 속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래 바라볼수록 더 설득력 있게 보일 뿐이죠. 만약 당신에게 그 가면을 벗겨낼 진정한 용기가 있다면 당신은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감싸고 있던 거짓들을, 그들의 말 뒤에서 독처럼 뚝뚝 떨어지던 악한 의도를, 그리고 당신 이전에 그들을 믿었다가 그 믿음이 쓰라린 배신감으로 변해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흔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야기의 전말을 알았다면 당신은 그들을 친구가 아닌 사기꾼으로, 동료가 아닌 배우로 보았을 겁니다. 신뢰했던 사람이 아닌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믿음을 훔쳐간 도둑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반전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연기하고 미소 짓고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박수를 치며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그 연극에 환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면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가면이 떨어지는 순간 당신은 과연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실은 예에 바르게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문을 걷어차고 들어와 감히 똑바로 쳐다보라고 소리칩니다. 가면이 떨어지는 그 순간 당신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사소한 실수나 순진한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은 수면 아래에서 오랫동안 썩어가고 있던 부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수년간의 거짓말이 꿰매어져 만들어진 하나의 설득력 있는 미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너무나 커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놓칠 수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되묻게 될 겁니다. 당신이 무시했던 그 모든 작은 신호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던 당신의 직감, 앞뒤가 맞지 않던 이야기들, 진실이 너무 가까워지면 시선을 피하던 그들의 행동, 그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며 당신을 덮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아, 그들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당신에게 진실했던 적이 없었구나. 바로 그때 신뢰가 있던 자리에 텅 빈 침묵이 스며듭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앉아 모든 대화, 모든 함께한 순간, 모든 웃음을 되감아보며 그것이 처음부터 독에 오염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연기는 세상을 향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선택된 관객이었고
농담의 대상은 언제나 당신이었습니다. 네, 쓰라립니다. 가슴에 불이 붙는 것처럼 타오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야말로 당신을 치유할 약입니다. 일단 연극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나면 당신은 결코 그들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가면이 떨어지는 순간 당신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함께 끊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에 이르지 못할까요? 그들은 가면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상에 매달리고 연극이 계속되기를 간청합니다. 왜일까요? 현실은 잔혹하고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동이란 한때는 파괴할 수 없다고 믿었던 다리를 불태우고 인연을 끊고 뒤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느니 차라리 예쁜 거짓 속에서 살기를 택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이 걸려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환상을 먹고 자랐고 미소와 함께 거짓을 삼키도록 길들여졌습니다. 만약 역할이 바뀌었다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했을 행동을 변명해 주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리고 충성심이 배신을 용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속아왔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충성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예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눈을 뜨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가면을 쓴 자들은 당신의 무지 속에서 번성합니다. 당신의 침묵에 의지하고 당신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때 비웃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박수를 멈추고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될 것을 용서하기를 멈추는 순간 그들의 연극은 막을 내립니다. 이 진실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이 말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다시 배신당하는 것처럼 마음이 무겁습니까? 좋습니다. 그 무게가 바로 당신의 각성입니다. 그 무거움은 진실의 대가이며 진실만이 그 연극을 가르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칼입니다. 가면이 떨어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일어서시겠습니까? 도망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높이 날아오르시겠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 내면의 모든 것이 머물라고 비명을 지를 때 과감히 돌아설 힘이 당신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이 시작하는 싸움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끊어내는 관계에서 증명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나는 것이 나약함이라고 믿습니다. 항복이라고, 비겁함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환상에 매달리는 것보다 떠나는 데에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달리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나 독에 묶인 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거짓을 계속 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만 일하고 말하기 위해서는 아주 희귀한 종류의 불꽃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 를 묻는 것을 멈추고 나는 왜 그것을 견뎠을까? 를 묻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변명을 되뇌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만의 탈출 계획을 쓰기 시작하는 순간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려는 노력을 멈추고 대신 솟아오르기를 선택하는 순간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이고 명료함입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영혼이 이미 그들의 이야기가 배신으로 얼룩져 있음을 보여준 누군가에게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하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야기의 전말을 정말로 모든 것을 알았다면 당신은 망설이지 않을 겁니다. 조언도
다른 사람의 의견도 필요 없을 겁니다. 그저 일어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문을 걸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네, 아픕니다. 물론입니다. 인연을 끊는 것은 언제나 피를 흘리게 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목을 조이는 쇠사슬보다는 언젠가 아물 상처가 더 낫습니다.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독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놓은 덫입니다. 그들은 머무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더 끔찍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진실보다 침묵이 더 안전하다고 설득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라고 속삭입니다. 마치 그들이 이미 파산시킨 기회라는 화폐가 무한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요, 이제 충분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었고 그들의 연극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침내 그 연극의 진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떠나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관계를 끊는 것이 결승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떠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재건의 시작, 자유의 시작, 그리고 다시는 속지 않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작입니다. 떠나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의 상승이라는 생각, 그들의 거짓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당신이 그 게임을 넘어섰다는 증거라는 생각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불태우지 않습니까? 일단 당신이 떠나고 나면 당신은 그들이 결코 만질 수 없는 것을 지니게 됩니다. 바로 명료함입니다. 그리고 명료함은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날카롭게 하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당신을 먹잇감에서 포식자로, 표적에서 폭풍으로 바꿉니다. 당신은 가면이 형성되기도 전에 그 속을 꿰뚫어 보고 거짓이 혀끝을 떠나기도 전에 그것을 잡아냅니다. 패턴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패턴을 압니다. 하지만 이 강인함에는 역설이 따릅니다. 힘은 고독을 가져옵니다. 당신이 강해질수록 당신 곁에 설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고독 앞에서 무너집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고독이 당신을 부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을 단련시킬 것인가? 고독은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가슴 안에서 강철이 강철을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거짓의 메아리가 더 이상 당신 주위를 맴돌지 않을 때 무엇이 남습니까? 오직 당신 자신만이 남습니다. 여과되지 않고 편집되지 않은 부정할 수 없는 당신의 모습만이 거울 속에 비칩니다. 고독은 당신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소음과 거짓된 관계들 아래 숨겨져 있던 당신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이며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날것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간으로부터 도망칩니다. 끝없는 소음과 화면, 목소리 속에 자신을 익사시킵니다. 자신의 침묵과 한 시간이라도 마주하느니 차라리 독으로 가득 찬 관계에 둘러싸이는 것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아첨하지도 위로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날카롭게 베어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태워 없애야 할 썩은 부분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이 당신이 단련될 용광로입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고독은 당신의 약한 부분, 깨지기 쉬운 환상, 당신이 짊어지고 있던 변명들을 불태워 오직 순수한 강철만이 남을 때까지 당신을 단련시킬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불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 불꽃,
바로 그 용광로에서 당신의 뼈속까지 강인함이 새겨집니다. 성장은 언제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소수만이 그것을 견뎌냅니다. 대부분은 다시 가면을 쓴 자들에게, 거짓말쟁이들에게, 편안했던 쇠사슬에게 기어 돌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불 속에 설 것입니다. 고독이 당신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벼려내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침묵이 당신을 벗기고 부수고 이전보다 더 날카롭게 재건하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고독을 견디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면도, 거짓말쟁이도, 박수갈채도, 텅 빈 칭찬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당신은 스스로의 무게를 감당하고 스스로의 불꽃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존재라는 환상 없이도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가면을 쓴 자들에게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광경입니다. 고독 속에서 단련된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미소에 속지 않고 그들의 거짓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지배력을 영원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강한 자만이 잠금 해제할 수 있는 숨겨진 무기입니다. 일단 그 불을 통과하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존재에 필사적이지 않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고 명확하게 보며 말 한마디 없이도 공간을 뒤흔드는 존재감으로 걷게 됩니다. 고독은 당신을 위험할 정도로 날카롭게 만들었고 어떤 연극이든 커튼이 올라가기도 전에 그 속을 꿰뚫어 보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한번 벼려지고 나면 당신은 다시는 가면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마지막 시험이 있습니다. 고독이 당신을 강철로 만들었을 때 당신은 그 힘을 파괴하는 데 쓸 것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날아오르는 데 쓸 것입니까? 힘이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감옥을 짓지만 올바른 손에 들어가면 쇠사슬을 끊습니다. 당신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복수를 위해 그 힘을 낭비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 그들에게, 그들의 이야기에, 그들의 독에 묵이게 됩니다. 이 모든 여정의 목적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었던가요? 만약 당신이 그들이 남긴 모든 상처와 희생자, 그들이 썼던 모든 가면을 정말로 보았다면 그들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거짓이 더는 당신에게 닿을 수 없음을 알기에 언터처벨하게 당당히 서 있겠습니까? 초월하여 날아오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파괴하는 것보다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박수갈채나 인정에 대한 갈망 없이 조용히 걸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 어떤 복수보다 더 크게 비명을 지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전략입니다. 그것은 날카롭게 벼려졌지만 결코 낭비되지 않는 무기의 소리이며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당신의 분노보다 더 격렬하게 그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결국 당신이 이기는 방법은 그들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부서지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들이 당신을 정의할 힘 따위는 결코 가진 적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이야기의 전말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속을 뒤틀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의 대가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난 지금 당신은 여전히 그들의 식탁에 앉아 농담에 웃어주고 그들을 친구라 부를 것입니까? 아니면 마침내 일어나 걸어나가 그 가면이 땅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까? 이야기가 드러나고 거짓의 사슬이 풀리면
더는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책은 덮였고 악당의 정체는 폭로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그들의 눈을 들여다볼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결코